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아직 영상 2개뿐인 제 채널에 과감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10명을 넘겼습니다. 채널이 너무 커지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템베거 종목을 보유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여러분 계좌에서도 그리고 주변 분들의 계좌에서도 1000% 이상의 수익률이 찍힌 종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템베거를 보유했던 사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보유한이 아니라 보유했던입니다. 왜 과거형인지는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양홀딩스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 10월에 이양홀딩스라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제가 1,3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양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최소 5년은 기다려 봐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사람들이 UAM이라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스멀스멀 주가가 올라가더니 12월부터는 하루에 20%에서 30%씩 꾸준히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이 오르고 며칠 자고 일어나면 2,000만 원이 오르고 복리 효과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거의 매일 밤 콧노래를 부르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계좌를 2개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제 1계좌에는 평당 8.3달러, 아마 이양 투자자라면 이 평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 2계좌는 평단 18달러였습니다.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8달러대에서 시작했던 주가는 2021년 2월 12일 129달러를 찍었습니다. 제 1계좌에 찍힌 수익률은 무려 1454%, 제 2계좌 수익률은 610%였습니다. 투자했던 1,300만 원이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 흐름이라면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은퇴를 하게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가용 대신에 에어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꿈까지 꿨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조기 은퇴의 걱정은 얼마 후에 깨졌습니다. 이양홀딩스가 사기 기업이라는 뉴스 기사와 함께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62%, 129달러였던 주가는 단숨에 46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흔치 않은 경험이죠. 주가가 미친 듯이 흘러내릴 때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를 시키는 제도인데요.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사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웬만해선 당황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 정말 지릴 정도의 극한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서 매도를 했는데 다음 날이 되자 다시 68% 반등을 하며 이번에 황당하게도 주가가 너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서킷 브레이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번이나 경험을 한 거죠. 129달러의 마이너스 62% 하락, 그 다음 날에 68% 상승이어도 주가는 회복되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129달러의 주가는 68%의 상승 후에도 77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상승의 힘을 크게 잃었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사기 기업일 경우 상폐 위험이 있어서 초기 투자금 1,300만 원 정도를 수익 실현했고 나머지 수익 금액은 상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매도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보유 중입니다. 현재 주가는 슬프게도 16달러입니다. 1억 이상의 큰 수익을 낼 기회를 놓쳤지만 솔직히 크게 아쉽거나 속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제가 큰 수익을 실현했다면 제 투자는 아마도 급등주를 따라다니는 투자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는 했지만 저는 최소 5년 동안은 보유해보겠다는 처음에 제 투자 원칙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양홀딩스라는 종목으로 낼 수 있었던 큰 수익의 기회는 놓쳤지만 반강제적으로 수익 실현한 1,000만 원을 다시 두세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결과 그 종목들로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큰 수익이 났을 땐 흥분해서 전부 매도하지 말고 일부만 수익 실현한 뒤 그 수익금으로 씨를 뿌리듯이 가능성 있는 종목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양홀딩스를 매수한 이후 주가가 폭락한 상황까지를 다시 복귀한 결과 다시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을 아쉬워하면서 굳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기 투자 자금 1,000만 원을 수익 실현했으니 나머지 보유 수량들은 모두 수익이라는 생각을 하면 솔직히 지금도 뿌듯합니다. 비록 16달러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제가 투자했던 제1계좌의 평단 8.3달러는 웬만해선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양홀딩스에 투자했으며 왜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저점에서 이양홀딩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에 열광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기업이 되었으며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는 1년 만에 10배거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분야임은 틀림없지만 이미 많이 오른 기업에 올라타는 것은 큰 수익을 낼 가능성보다 큰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 전기차 다음 분야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다음엔 자연스레 수소차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수소차 분야에 관심을 갖기 전에 수소차 그리고 수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첨단 소재, 효성화학, 두산퓨얼셀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모빌리티 혁신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선 공간의 전환이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로라는 2차원 공간은 이미 가득 차서 넘치고 있기에 3차원 공간, 즉 도심항공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나 먼 미래 같지만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5년을 보유하며 정말인지를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UAM 분야에 투자하지 않는 자는 3류, 머리 위에 에어택시가 날아다니는 걸 확인하고 투자하는 자는 2류, 몇 년 후 모습을 예측하고 미리 투자하는 자가 1류라고 생각했고 저는 1류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이 UAM 분야를 선도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현대차, 하나시스템 같은 기업도 좋게 생각하지만 저는 UAM에 대한 기대만으로는 그 기업들을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만의 성향인데요. 제가 기대를 거는 분야가 다른 포트폴리오에 의해 희석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차 분야를 리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제가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테슬라 니오와는 달리 내연기관차로도 매출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포트로 구성된 매출이 안정적이라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쇠퇴산업과 성장산업을 모두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 UAM 기업으로는 조비, 아처, 블레이드, 유럽은 릴리움, 블루콥터가 있으며 중국은 이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선도 기업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ETF로 이 모든 기업을 담은 상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기업만을 담은 ETF가 없기에 저는 이 기업들 중 중국의 이양홀딩스를 선택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기에 기업 성장과는 별개로 주가 변동이 매우 커서 추천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매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과는 달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체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졌으며 안정적이거나 큰 매출은 아니지만 중국 기관과 해외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이미 매출과 이익이 찍히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 기관을 상대로 소방 및 의료 목적 기체로만 활용이 되더라도 꽤나 큰 매출이 찍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UAM 기체를 활용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공 분야는 안보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만큼은 중국 기업인 이항의 성장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UAM 산업을 3D 프린팅 산업과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3D 프린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5년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가 아직 먼 이야기라는 생각에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으며 오르는 듯 했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다시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UAM 산업도 아마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주가 흐름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UAM 기체를 신기하지 않게 바라보는 날이 올 때까지 보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중국 기업인 이항을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UAM 산업에 대한 관심은 꼭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꺼지길 기다렸다가 좋은 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비중만 매수해서 5년, 10년의 목표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배당 성장주 투자로 월배당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시기를 조금 앞당기기 위해선 시드머니를 늘려야 하므로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성장주 투자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성장주를 찾아내고 제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빗나가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재미있기도 합니다. 1400% 수익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UAM 산업과 이항이라는 기업을 제 관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투기가 아닌 투자이므로 주가 변동성에 크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5년 후, 늦어도 10년 후엔 UAM이라는 분야가 우리 곁에 훨씬 더 가까이 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